냉장고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후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꺼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외웠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영양교사 긍정옥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육아맘의 임용공부 Q&A와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그 전에 육아맘의 초시 임용 합격 방법을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 영상을 보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육아 병행하시는 임고생분들이 저에게 궁금하신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육아하면서 1일 순 공부 시간입니다. 저는 매일 공부 시간이 같지는 않았어요.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입원을 3번 이상 했었고 또 큰아이가 열경련을 해서 구급차를 탄 적도 있습니다. 애기들을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겨서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상시에 보통 인강을 포함해서 최소 7시간에서 9시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시간이라도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질문은 대방 인강이 6시간 정도인데 그걸 다 어떻게 들으면서 이론을 숙지하셨나요? 입니다. 대방은 저는 밤에 인강을 가장 빠른 배속으로 쉬지 않고 쭉 들었어요. 또 저는 식품학과 고급 영양학이 좀 어렵게 느껴졌는데 이 부분은 인강 들으면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우선은 쭉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나요? 입니다. 저는 임용을 쳤던 그해 1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이긴 하네요. 짧다면 짧은 기간이기는 하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대학교 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서 10년이 지났어도 대학교 때부터 누적된 지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도 임용 공부가 엄청 어렵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네 번째는 이론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고 인지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입니다. 저는 교육학과 전공 과목 모두 이론 인강이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흐름 파악은 됐습니다. 이론 인강을 들으면서 바로 복습을 했고 또 전화 스터디로 인출을 하는 공부 방법을 계속해서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인강이 끝나는 시점에 전체적으로 목차와 흐름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육아하면서 주말에는 어떻게 공부를 했나요? 입니다. 이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임용 공부할 때의 저희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임용 공부를 하는 1년 동안 정말 딱 그 시점에 신랑이 1년 해외 출장을 가서 국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월 달에 2주 정도 중간 휴가를 받아서 오기는 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다 해외에 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도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계셔서 도움받을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육아하면서 주말에 제가 공부를 한 방법은 아이들과 놀아주면서도 책을 옆에 두고 공부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과 색칠놀이 하기를 하면 손으로는 이렇게 색칠을 하면서 눈으로는 책을 한번 보고 머리로 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요. 와, 무지개 색깔 한번 칠해볼까? 보라색이 너무 예쁘다 하면서 옆에서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 한번 읽고 머릿속에는 계속 외우면서 입으로도 중얼중얼 하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제가 했던 육아 병행 공부 방법은 키즈 카페를 가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저는 공부를 하는 건데요. 키즈 카페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이라 공부하기 좋은 곳은 아니지만 저는 집중하면 시끄러운 게 잘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가 되게 잘 되는 장소는 아니었어도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임용 공부를 하면서 진짜 속상했던 적이 2번이 있었는데요. 큰애가 열경련을 해서 119를 불러서 구급차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던 일이었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키즈 카페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제가 공부를 하면서 생긴 일인데요.
저는 수험생 모드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이들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테이블에 앉아서 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이 잘 놀고 있나 한 번씩 쳐다보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쇼를 두른 분이 오셔가지고 저기요 라고 하셔서 제가 네? 라고 했는데 그분이 화가 많이 나고 짜증이 난 표정으로 공부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 애기 좀 잘 보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어보니 저희 아이들이 자매인데 놀다가 동생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언니인 첫째가 제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나랑 같이 가자 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슬리퍼를 못 찾아서 안 신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모습을 본 쇼를 들으신 여자분께서 저희 애들 슬리퍼를 신겨주고 나서는 엄마는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고 저를 이렇게 찾아보셨는데 제가 고개 숙이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신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날은 참 저에게 속상한 하루였어요. 그래서 좀 공부가 잘 안 되고 나태해질 뻔한 저의 정신 상태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계기가 된 에피소드였어요. 이 공부가 더 길어지면 안 된다. 꼭 빨리 끝내서 한 번에 합격을 해서 아이들과 내년에는 재밌게 놀아줘야지 라는 생각으로 정말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마 육아 병행하면서 임용 공부를 하시면 크고 작은 사건들로 속상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떤 상황과 어떤 에피소드가 생기더라도 그 상황을 나를 나아가게 하는 해석으로 잘 풀이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임용이라는 긴 레이스를 잘 통과하셔서 최종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육아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 방법인데 이렇게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써서 냉장고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여놓고 제가 자주 가는 집안 동선에 붙여놨었고요. 차에도 붙여놓고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놓은 후에 주머니에 넣어놓고 지하철을 타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또 꺼내서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외웠었는데요. 이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리지 않고 아직 가지고 있어서 보여드렸어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도 영양한 하루 되세요. 안녕!